친구 아닌 동석자. 제목만 봐서는 아리송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4일 서울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실종됐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 군과 실종 당일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A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허.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는 이 A군을 정민 군의 친구라고 지칭을 해왔는데요. 그랬었죠. 그런데 정민 군 유족 측에서 이 A군에 대해서 정민이 친구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 뜻을 밝히셔서 결국 이 친구가 아닌 앞으로는 동석자라는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문이나 방송 많은 언론들이 지금 동석자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김복준 의원님 이런 사안에서 이런 사건에서 유족 측이 이런 요청을 해오면 일반적으로 언론들도 협조하고 따라주는 게 어떤 관행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공식 명칭이 없는 거니까요. 네. 언론에서 어떤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그거 특별히 호칭 때문에 변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유가족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도의적으로 아마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네. 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도록 돼 있고 아하.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오늘로요. 참 고 손정민 군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참 공교롭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어린이날에 발인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로 딱 일주일 됐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한강공원 인근에 있는 CCTV 54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133대. 근데 지금 이제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확인하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낱낱이 보정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또 CCTV나 블랙박스도 날짜 같은 걸 보정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오차가 그렇죠. 나는 네네.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석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친구 동석자하고 그다음에 그 동석자의 아버지 아마 불러다가 한 10시간 이상 가까이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물론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네. 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가 조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6개 그룹에 최소 9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네. 각자 어떤 그 진술하는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정민 군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됐다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동석자 어머니하고 통화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포렌식도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거는 그 동석자의 그렇죠. 휴대폰이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국가수 정밀부검 결과가 요번 주나 아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CCTV는 당시에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던 손정민 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당시에 술자리에 나가게 된 배경이 일단 있다면서 그것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손정민 군과 이 A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모여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번개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냥 그렇게 번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게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손정민 군의 아버님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손정민 군이 먼저 술을 먹자고 한 게 아니고 네. 이 A군이 먼저 술을 먹자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또 다른 친구 C군이 있어요. 그래서 손정민 군과 C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 네. 내용 보시죠. 이 손정민 군이 지금 뭐해?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A군 말고 C군입니다. 다른 친구. 수업 듣는 중 왜? 땡땡땡이, 그러니까 A군이 술 먹지 않는데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뭔가 처음 접하는 광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주 이렇게 갑자기 술 먹지 않은 관계가 아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C군이 롤크라 키고 있었는데 롤크라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난 수업 들을래? 그러니까 안 간다고 거절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정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함.
그러니까 C군이 그러게 뭔 일이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의 카톡 내용을 손정민 군의 아버님이 공개한 겁니다. 그러네요. 저 애초에는 술자리를 같이 가지려고 했던 C군. 당시에 그 늦은 밤에 온라인 수업을,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그 온라인 수업을 듣는 이유로 나가지 못했어요. 한강공원의 술자리에. 그런데 그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니까, A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 대체 이런 광경 처음이야. 전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면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동영상도 보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 일부를 SNS에 업로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찍은 영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 영상이 지금 새벽 2시경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한 단어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손군 아버지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동석자였던 A군이 이 정민군에게 큰절을 하는 영상이 있었고요. 네. 큰절을 하니까 정민군이 솔직히 골든 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A군 네가 잘못했어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제 대체 골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두고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일각에서는 시험 답안을 제대로 적지 않고 가장 먼저 교실을 나가는 것 이걸 뜻하는 대학생들 사이의 은어다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정민군이 한 게임을 즐겨 했다고 전해졌잖아요. 그 게임에 나오는 이 등급 중 하나다 이제 그런 추측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모두 추측일 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골든 거는 네가 잘못했어. 사실 골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한테 생경할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골든이라는 표현 관련해서 경찰은 뭔가 내용을 입장을 정리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유력한 추정은 제이팍, 레이블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가수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수로 골든으로 이제 활동하는 가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호적인 상황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JYP에 활동했던 가수 지소울이 새롭게 이제 골든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해서 이 가수를 지칭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에 손군과 그리고 유족 측의 뜻에 따라 A군을 동석자라 하겠습니다. 동석자 A군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목격자가 6개 그룹에 최소 9명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한 새벽 2시 50분경까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봤다는 거고 심지어 이 손정민 군과 함께 있던 학생까지도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이런 건 언제 밝혔냐면 어제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가량을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가 아니라 구로경찰서 아마 본인에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가서 조사를 하고 제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야구 점퍼를 입은 분이 이게 이제 함께 있었던 이 A군이죠. 네. 이 손정민 군을 일으키다가 또 다시 손정민 군이 다시 풀썩 눕더라. 그런데 또 어느 또 순간 봤더니 이 A군이 가방까지 다 메고 소지품을 챙겨서 서서 뭔가 이렇게 갈 것처럼 서성였는데 지금 이 모습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방까지 다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우리가 갈 때쯤 봤더니 그 A군이 다시 손정민 군 옆에 같이 또 누워있더라. 네. 다시 누워있더라.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주변 상황,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이 상태가 있을 때 그걸 곁에 있던 분이 사진까지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는 게 사실은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옷 차림새를 봤을 때는 CCTV에 찍혔던 지금 저 상태에서는 누워있는 사람, 옷차림 봤을 때 누워있는 사람이 손군으로 추정되고요. 옆에 점퍼 입은 사람, 쪼그려 앉은 사람이 A군, 즉 동석자 A군으로
보이는데 저 상황까지 일단 사진으로 찍 상태에서 목격자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목격자는 이날 새벽에 드라이브 겸으로 한강공원을 찾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앞서서 보신 사진을 두 사람을 찍으려고 찍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찍다가 우연히 찍힐 수도 있죠. 그렇죠. 잡힌 네. 건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어떤 경위로 사진을 찍게 됐는지 이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목격자의 친구들이 이 목격자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경찰 측에서는 상황 재구성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제보라고 판단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분께서도 이 사진을 경찰 측에 제공하신 그 이유와 뜻은 이분도 이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지기를 공개되기를 해결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이 제공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김목준 의원님 예,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분 말고도 당시에 예. 손군과 동석자 A군을 목격하신 분 또 여러분 계셨잖아요. 네, 다른 그룹의 목격자 한 3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새벽 03시 40분경에 이 손군이 자고 있었고 그 옆에 동석자 A군이 서 있는 걸 봤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당시에 좀 동석자 A군이 그 손군을 자꾸 깨우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다. 네. 아마 집에 전화한 걸로 보여져요. 아하. 그래서 또 한 팀에서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 다 만취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도 봤다. 근데 이 구토 관련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하, 그러냐면요. 네네. 이 구토하고 물가로 간과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래서 이 구토라면 어떤 물가 쪽하고 연결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여하간 여기서 분명한 것은 03시 40분경까지는 손군이 생존해 있었다. 아하. 그리고 4시 반에 이제 이거 동석자가 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이 50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하. 그 시간대를 지금 이제 그 빈틈을 메우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주변의 목격자분들이 A군과 손군이 구토도 하고 있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시간대는 대략 3시 50분경, 4시가 조금 못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또 공개된 게 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번엔 목격자의 진술이 아닌 CCTV 영상입니다. 이 실종 당일 새벽 5시 25분부터 6시 5분까지 그러니까 40분간의 이 상황이 담긴 한강공원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아, 그래요? 그 안에는 동석자였던 A군 그리고 그 A군의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25일 새벽 4시 30분쯤 반포 나들목을 지나서 혼자 집으로 향하는 동석자 A군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약간 비틀비틀하네요. 네. 네, 비틀거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후 새벽 5시 25분쯤 한강공원 CCTV에 A군의 모습이 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네. 혼자가 아니라 부모로 추정되는 2명의 인물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허. 네, 한동안 이 한강공원을 배회하더니요. 새벽 5시 50분쯤 A군은 갑자기 길 위에 들어눕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집에 갈 때 옷하고는 바뀌었네요. 지금 맞습니다. 신발도 바뀌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들어눕는 영상 이외에도요. 5시 54분쯤 부모로 추정되는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던 이 A군이 앞으로 절을 하듯 털썩 엎드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앞서 새벽 4시 반쯤에 약간 한기를 느끼면서 양쪽 점퍼에 깊게 손을 찌르고 집에 가던 그 옷차림새와는 달라졌습니다. 옷을 집에 가서 갈아입었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보세요. 딱 봐도 지금 남녀로 보이죠? 마스크를 착용한 분, 이분들. 그런데 보세요. A군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분들. 지금 A군의 부모님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A군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뭔가 행동을 지금 주체를 못해요. 뭔가 괴로워하는 듯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고 뭔가 몸이 지금 계속해서 흐느적 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일이 뜻대로 안 됐다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주변을 보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이 모습 보세요. 이건 집으로 돌아가는 돌아갈 모습이었고요. 때, 예. 네. 앞서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신발도 슬리퍼로 갈아 신고 다시 한강공원에 온 A군의 모습. 그때가 새벽 5시 25분경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손군의 아버지가 가장 그 문제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이 친구하고 같이 술 마시다가 그 없어져서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태여 저렇게 찾아 나가지 않죠. 꼭두 새벽에. 그런데 그 술이 취해서 덜 깬 아들하고 부모가 현장에 다시 나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는 이 자체가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12나 119에 신고하면 되지 본인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찾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손군 아버지는 이제 의심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혹자는 저 얘기합니다. 아까 그 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뭐 부모님한테 뭔가 무릎 꿇고 그 잘못을 비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술이 만취해가지고 이제 아마 털썩 주저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저거는 뭐 섣불리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CCTV에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 영상이 녹음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 모습을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 상황에서 A군이 지금 부모님들이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그러면 A군이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해서 털썩 주저앉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때 무슨 대화가 오갔는가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일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님 동석자 A군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건 며칠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그런 영상들이나 이번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석자였던 A군의 얼굴까지 뭐 많이 유포가 되고 공개가 됐고요. 또 이 부모님이 하는 병원에도 지금 뭐 악성 댓글이 장난 아니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이 A군 집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그 동석자 A군과 이 아버지에 대해서 신변보호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하나 좀 논란이 되는 건 아니 참고인 신분인데 신변보호가 되느냐? 근데 참고인도 분명히 신변보호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변보호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식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 새벽 5시 반 언저리에 A군이 슬리퍼 차림에 그리고 옷도 다시 갈아입고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과 한강공원을 인근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는 둘러보는 모습 보면서 물론 고 손정민 군의 유족 측에서는 왜 연락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미심쩍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저 상황만 놓고 뭔가 수상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는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도 없고 억측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 상황만 놓고 보면 앞서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 그리고 손군도 주변을 두리번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손정민 군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섣부르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섭부르게 억측을 했다가는 또 경찰 수사에 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서가지고 앞서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러네요. 유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정밀 부검 결과는 일단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적어도 경찰이 사고냐 사건이냐 지금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지금 사건이라 해야지 사실 강제 수사가 가능해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부검까지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검 결과, 정밀 부검 결과가 오는 15일에 나온답니다.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지켜보고요. 그리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간직하고 추모하는 마음도 간직한 채 대신 예단과 억측은 자제하고 부검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